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꽤 친숙한 모양이 떠오를 거예요. 가운데 두 개의 큰 날개가 튀어나와 있는 길고 좁은 몸통, 뒤쪽 끝에는 작은 날개 한 쌍이 있고 뒷부분의 꼬리 날개가 똑바로 서 있는 모습 말이에요. 날개는 곧바로 있거나 뒤로 젖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들 날개가 앞쪽으로 전진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떤 전투기들은 위치를 바꾸는 날개를 갖고 있고 오래된 비행기들은 앞쪽에 여분의 날개쌍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뒤로 뒤집어진 날개를 갖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럼 믿기지 않겠지만 X-29를 보세요. 이 실험용 항공기는 1984년 나사와 미 공군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맞아요. 이 이상한 작은 비행기는 버려진 스타워즈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진짜 미국 군사 및 우주 프로그램을 위해 그러먼 항공우주사가 개발한 실제 시제품이에요. 단 2개만이 만들어졌지만 이 X-29는 누군가 레고 세트의 지시를 잘못 읽어서 만든 듯해 보이는 최초의 비행기도 유일한 비행기도 아니랍니다. 전진 날개의 개념은 1940년대에 개발된 JU-287의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수년 동안 이 형식을 실험해왔어요. 수십 년의 노력 끝에도 이것을 주류에 쓰지 못했던 건 전진 날개 비행기는 그것을 비행하는 사람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X-29는 최첨단 복합 재료로 제작되어야 했어요. 제 말은 이거 좀 보세요. 누가 이걸 비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이런 명백한 디자인 결함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작동시키기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애초에 디자이너들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트 엔진이 등장하기 전에 개발된 비행기를 보면 대부분이 비행기의 몸체에 직각으로 날개를 배치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시속 740km의 속도 미만으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는 적합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키죠. 보세요. 항공기의 날개는 위보다 아래쪽에 높은 기압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비행기의 양력을 생산해내는 능력에 기여하는 메커니즘 중 하나죠. 이 현상의 부작용으로 비행기 그 자체가 공중을 통해 움직이는 것보다 공기가 더 빠르게 날개를 가로질러 움직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속도를 올리면 비록 전체적으로 항공기가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더라도 날개 윗부분은 음속 장벽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건 날개 윗면의 뒤에 있는 공기를 방해하는 충격파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전진 날개가 발생시킬 수 있는 양력이 감소되는 동시에 후방 날개로 인해 발생하는 양력은 증가되죠. 그 결과 비행기의 코가 아래로 내려가서 추락하기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속도를 얻으면서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경험이 많은 테스트 파일럿도 통제력을 되찾지 못하죠. 이 문제를 최초로 경험한 항공기는 재미있는 이름과 이상한 외모를 가진 P-38 라이트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들이 지루해서 세 대의 비행기를 볼트로 같이 접합한 것처럼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덕분이었는지 몰라도 1939년에 데뷔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중 하나였어요. 때때로 초음속으로 가는 비행기의 날개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날개 밑면에 독특한 덮개를 설치했어요. 급강하 플랩으로 알려진 이 장치는 급강하 중에 앞날개 아래에 추가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쓰일 수도 있었죠. P-38이 최대 속도로 비행할 때에만 이런 특정 문제를 겪었지만 비행기가 점점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더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했고 후퇴익이 등장했습니다. 기류의 100%가 평면의 몸체와 병행하게 이동하는 똑바로 되어 있는 날개와 달리 후퇴익은 날개 아래로 세로로 흐르는 공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항공기 설계자들에게는 날개 길이 방향 기류라고 알려져 있는데 날개의 위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공기와 달리 비행기의 현재 속도 이상으로 가속하지 않죠. 어쩌다가 날개 윗부분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공기를 익현 방향 기류라고 부릅니다. 날개날 앞과 뒷부분 끝을 연결하는 상상의 선을 익현이라고 하고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답답해서 창문 밖으로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던져버리면 날아갈 방향은 아니에요. 네, 제가 좀 그렇죠. 비록 여러분이 배터리와 관련된 짜증을 가까스로 참는다고 해도 비행 중에 무언가를 읽는 것은 꽤 쉬울 수가 있어요. 비행 중에 잊어버렸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의 물건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가 아니어도 돼요. 열 기구에서 셀카를 찍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요? 와, 그 이야기는 꼭 듣고 싶네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느린 속도에서 항공기는 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익현 기류를 원합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음속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예를 들어 수치를 재고 있다면 시속 1200km를 약간 넘으면 날개 길이 방향 기류는 점점 더 바람직해지죠. 미국의 F-14 톰캣, 그리고 러시아의 미그-23과 같은 군용 제트기는 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날개의 각도를 바꿀 수 있어요. 아브로 벌칸, 그리고 나사의 우주왕복선 같은 다른 항공기와 우주선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삼각익을 사용합니다. 이건 더 믿음직스럽지만 항력이 추가로 붙는다는 대가가 따르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비행기의 날개가 더 뒤로 젖혀져 있을수록 갑작스런 엔진 정지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엔진 정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의 차의 엔진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단어와는 달라요. 항공에서는 엔진 정지란 날개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공기의 양이 필요한 양력을 생산해내는 데 필요한 양보다 적을 때를 말합니다. 후테익의 전체 요점이 공기 흐름의 양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엔진 정지는 조종사가 비행기의 통제권을 잃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전진 날개를 실행 가능한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야 하는 이유에 이르게 하죠. 후테익 날개에서 날개 길이 방향 기류는 비행기 몸체에서부터 멀리 날개의 끝으로 공기를 운반합니다. 그 결과 엔진 정지가 일어나면 이건 날개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통제력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돼요. 하지만 날개가 동체 쪽으로 공기를 운반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면 엔진 정지는 비행기 몸체에 더 가까이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공기는 여전히 날개 저 아래에 있는 플랩을 가로질러 계속 움직이면서 조종사가 조정할 수 있게 해주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엔진 정지로 인해 생길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공기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전진 날개를 자전거의 보조바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주진 않지만 만약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면 중심을 잡기 쉽게 해주죠. 이 비유가 깨지는 부분은 제가 동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안전성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예요. 전진 날개는 항력을 상당히 감소시키지만 이것의 특이한 기체 역학적 특성은 공기를 통과할 때 날개에 비틀어지는 움직임을 가하거든요. 1980년대가 되어서야 항공기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종류의 압력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날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겁니다. 이제 다시 80년대 초 항공기 기술의 빛나는 정점에 있는 X-29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사가 고안한 최첨단 재료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정교한 비행 컴퓨터들로 공군은 마침내 안정된 전진 날개의 비밀을 풀었을지도 모른다고 기망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전쪽으로 옳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비행기는 전진익을 사용합니다. 성공했나요? 굳은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현시켜주는지 함께 볼까요? 공군의 방어에 그들은 이 개념의 실행 가능한 버전을 생산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왔습니다. X-29의 비행 컴퓨터는 비행을 가능하게 했지만 거의 간신히 할 수 있었죠. 생산되어 있는 세 대의 컴퓨터가 비행기의 핸들링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조종사는 여전히 항공기를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시험 비행 직전에 프로토타입 중 하나가 오작동해서 컴퓨터 세 대가 동시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런, 만약 공중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조종사가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X-29 프로그램은 1991년에 끝났습니다. 나사와 미 공군은 10년이라는 오랜 주기의 테스트와 변경으로 많은 것을 배웠지만 실용적인 디자인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모든 사람이 이 컨셉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전진 날개 항공기의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건지도 모르죠. 아마 그냥 즉흥적으로 했으면 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혼자만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잠시만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동영상들도 많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들 아시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